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10월 26일 목요일 아침 7시 22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이 이겁니다. 부패한 경찰이 도박장을 지켜준다. 윤석열은 부패했다.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제가 여러분 재미있는 거 말씀 하나 드릴게요. 도박은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박하면서 옛날 도박꾼들이 뭐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농촌에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이렇게 도박장을 차려놓고 이제 합니다. 근데 도박꾼이 나와서 라디오인가 어디 나와서 증언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도박꾼들의 소원은 뭐냐면, 꿈은, 부패한 경찰관을 딱 매수해갖고, 도박장 앞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그슬로 부패한 경찰관이 보초를 서게 하고, 그 안에서 도박을 마음껏 하는 것. 이것이 화투를 마음껏 치는 것. 이것이 도박꾼들의, 불법 도박꾼들의 꿈이라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QR코드 위헌 소송에 대한, 위헌 제청에 대한, 이것이 위헌인지 합헌인지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비밀선거 침해하는 QR코드 폐지하라 라고 하는 국토본 ROTC 역동지회 고교연합, 전군연합, 부방대가 공동으로 만든 그래픽입니다. 오늘 오후 1시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안국역 2번 출구에서 150m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QR코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바코드와 QR코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실 거예요. QR코드는 바코드보다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는 분명히 바코드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코드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종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자, 공직선거법에는 분명히 바코드라고 되어 있다. 근데 당신들이 QR코드로 사용한다. 왜 QR코드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말해달라라고 했더니 노종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제게 내용 증명으로 보낸데 등기로 답변했습니다. QR코드는 진보된 바코드다. QR코드는 진보된 바코드다. 진보된 바코드다. 그래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법이 없는 일을 왜 하느냐는 겁니다. 의심이 있으면 법대로 지키면 돼요. 아니야, 법보다 이게 더 좋은 거야. 자, 의사가 약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딱. 근데 죄송합니다. 의사가 약을 먹으라고 하는데, 약을 권유하는 사람이, 그 약보다 이게 더 좋아요. 의사가 처방이 이게 더 좋거든요. 그래, 이거 먹으세요. 말이 안 됩니다. 법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지켜라. 라고 하면 지키면 돼요. QR코드 쓰지 말라. 는 얘기는 없어요. 그럼 바코드로 쓰라고 돼 있으면 바코드 쓰면 되잖아요. 근데 바코드 안 되고 QR코드 써. 아니, 바코드보다 QR코드가 더 좋으니까 QR코드로 쓴다. 글쎄요, 헌법재판소가 어떤 재판을 내릴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오늘 두고 봅니다. 글쎄, 헌법재판소를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을. 똑같은 사람들 아니야? 저 헌법재판소 사람들도. 지금 우리나라 부패가 법원,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 대형 로펌에서 일어나요. 우리에서 가장 큰 카르텔이 사법 카르텔이에요. 부정선거는 사법 카르텔의 비호가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망국적인 판결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그나마 정신 차려서 올바르게 판결하는지를 똑똑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다음 갑니다.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자유통일당의 죄송합니다. 자유통일당의 고영일 후보가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보존 신청을 했습니다. 남부법원에다가 이거 증거보존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남부법원이 못 받아줘 라고 지금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오건호 대표가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무효 소송과 관련하라고 하는 오건호 대표의 글입니다. 고영일 후보의 강서구청장 선거무효 소송 증거보존 신청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세 번째 반려를 하고 있다. 특히 개표소 주변 CCTV 보존을 거부하고 있다. 반드시 관찰하기 위하여 변호인은 거듭 증거보존을 요구 중이다. 증거보존은 본안 소송을 위한 준비 절차일 뿐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원이 이 문제로 원고와 다투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부지방법원 판사가 원고의 청구에 응하지 않고 선거범죄 선관위와 함께 증거보존을 가로막고 있다. 법치주의 파괴의 행태가 범죄적이다. 증거보존 절차 방해는 서울 남부지법의 단독적인 범죄 행위가 아니라 대법원과 중앙선관위가 함께하고 있다. 법관들이 스스로 국가가 부여한 재판의 독립을 내팽개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남부지방법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합니다. 제가 MBC에 근무했고 MBC는 여의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 일어난 사건은 관할 법원이 남부지방법원입니다. 우리 기자들 사이에서는 저기 빨갱이 빨치산 소굴이라고 불렀습니다. 남부지방법원은. 빨치산 소굴이야 저거. 우리 기자가 그때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요 문장 하나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고영일 후보가 특히 주변 CCTV 보존을 해달라는 겁니다. 반드시 관찰 변호인이 투표소 주변 CCTV 보존을 남부지방법원이 거부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는 겁니다. 오건호 대표가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선거 조작, 투표 조작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하는데 이재명의 송영길이 이미 말해줬다. 개표소에서 바꿨다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댓글이 들어왔어요. 그만해라. 뭐 상노야. 이분은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시하고 그냥 갈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컴퓨터 시대에 어떻게 부정선거를 하지? 컴퓨터 해놓고 그 다음에 실물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저는 어디에서 이 투표지가 바뀌어질 것인가를 이미 2년 전에 서울시장과 그 다음에 부산시장 보궐선거할 때 제가 개표 현장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개표장이다 개표장. 개표장이 도떼기 시장이에요. 얼마든지 바꿔치기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 카메라 출동 기자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저보고 바꿔치기 해라. 얼마든지 바꿔치기 해요. 저보고 하라고 해도 얼마든지 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왜 개표장 주변에 고영일 후보가 개표장 주변에 CCTV전을 증거 보존해달라.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이 체육관에서의 개표는 이미 개표 전에 투표함이 도착해서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보관되어 있는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되어 있는 사전투표함이 이제 트럭으로나 뭐 이렇게 봉고차로 이렇게 가져오는데 이미 그 전에 이미 전에 다른 데서 만들어진 투표함이 미리 거기에 와 있었을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당일날 바꿔치기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CCTV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남부지방법원 판사가 CCTV 그거 증거 보존 못해 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범인이다? 감추는 자가 범인입니다. 왜? 지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판사예요. 이 사람이 여기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러면 남부지방법원장이 감옥 가거나 파면돼야 돼요. 이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선거법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굳이 하겠다는 거야. 아이, 뭐, 판사가 없어서, 판사가 부족해서 재판이 몇 년씩 밀리는데, 아니, 그래도 선거관리위원장을 하겠다는 거야. 각급 선거위. 한 500명 됩니다. 판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뿐만 아니라. 바빠서 자기 재판을 못한다고 엄살을 피면서 선거관리위원장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 선거 잘못해서 이거 증거보조 신청을 안 해줘. 이게 무슨 나라예요? 국회의원이 그거 법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왜? 다 중앙선관위에 코가 껴가지고 질질 끌려댕겨.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자, 왜? 이번 역대 부정선거 중에 가장 그 강서구의 부정선거가 가장 컸다. 라고 공병호 박사가 주장하고 있고 여러 가지 수치를 재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강서구 단일 장소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개표소가 딱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꿔치기가 좋죠. 내년 4월 10일 내년 4월 10일에는 총선에서는 개표소 273개를 다 바꿔치기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서구에서 예행 연습을 해본 거 한 곳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한 곳에서 바꿔치기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저 카메라 출동 기자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아시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가 만든 사람입니다. 어줍지 않게 주동식 씨가 자기도 개표장에 가봤는데 그래서 기자는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제대로 교육을 받고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 그게 기자입니다. 저는 개표장에서 투표함이 통째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난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누가 투표함 갖고 들어오다가 저거 뭐야? 그랬더니 도망간 거 있습니다. 투표함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자. 헌법재판소 소장이 이제 임기가 다 돼가지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대학 동기를 헌법재판소장에 지명을 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왜 대학 동기, 고시 동기 이런 사람만 임명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람 뭐한 사람이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1년에 10,000건씩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그 심리불속행 합헌이라고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사법 카르텔, 판사, 검사, 변호사가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 지금 원님 재판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선거? 투표는 니들이 해. 개표는 우리가 해.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학 동기를 헌재소장이 임명했어요. 자, 오늘 김순덕, 동아일보의 김순덕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김등수 씨 칼럼을 인용합니다. 김순덕 씨 칼럼입니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균용이는 지난번에 대법원장 후보자였죠. 이균용 사태 때는 내내 불편했다. 장관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보수 정부에서 출세하는 사람들이 민낯을 보는 듯해 낯뜨겁고 민망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온 엘리트 법관도 70억대 자산가가 될 수는 있다. 그들은 개발 독재 시절 정경유착 등으로 치부한 실력자나 재벌 일가도 아니다. 그런 시대는 지났다.
79학번 이균용은 공부 잘해서 재임으로 출세했고 결혼도 잘해 부를 일군 특권 중산층에 속한다. 특히 사법시험 합격자들에게는 노블레스 상류층 미혼 여성들을 연결해주는 마담투가 숱하게 접근했다. 문제는 혼자 잘나서 그 자리에 올랐다고 믿는 대한민국의 상위 10%의 뉴 리치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지에는 공직자에게 공직자 윤리도 준법 의식도 시민 정신도 안 보였다. 그나마 이균용은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될 수 없는 대법원장 후보자여서 거기서 끝났지만 윤석열 정부 내각에서는 그에 못지않은 장관들이 많다. 물론 보수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임 대법원장 김명수는 강남 아파트 청약에 남정된 아들 부부를 관사에 불러들여 살면서 관사 태클을 시킨 것이 드러나 뻔뻔하면 좌우가 없음을 보여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딸의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 유죄 선고를 받음으로써 도덕성을 코에 걸었던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린 데 일조한 것도 사실이긴 하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다르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그래서 다수 국민들이 윤 대통령이 내건 공정과 상식에 환호한 게 사실이다. 인사검증을 책임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모든 흠을 알고도 이균용을 인사청문회에 올린 것은 그가 대통령의 친구의 친구였기 때문일 것이다. 윤 정부 인사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대통령의 초중고교 및 대학 동창, 검찰 특수통, 심지어 영부리 측근 등 아는 사람이 많다. 문 정권의 좌파의 염으로 뭉친 이권 카르텔이었다면 윤 정부는 윤석열과의 친구들이다. 첫 내각 10명 중 10명이 서울대, 그중 절반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었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전 정권에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라고 자부한 바 있다. 그럼 아는 사람을 쓰지 모르는 사람 쓰느냐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다. 자, 정실 인사도 부패다. 김순덕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 견해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제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도박꾼들의 꿈은 경찰에게 뇌물을 주고 경찰 하여금 도박장 앞에서 보초를 서게 하고 그리고 도박꾼들이 화투를 치는 도박을 하는 것이 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거판은 범죄자들이 들끓는 도박판입니다. 타짜들이 있어요. 경기를 하면 룰이죠. 선거라고 하는 룰은 무엇이냐? 공정해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투표하는 사람과 개표하는 사람이 달라. 그것을 막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분명해요. 4.15 부정선거는 단군 일의 최대의 절도사건이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검찰총장 출신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잘 됐어.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됐으니 저거 수사할 거야. 지금 보니까 이분이 도박장을 지켜주었던 경찰관이었던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좀 표현이 과하나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증거 자료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제 VON에 그 김명 대표가 하고 있는 VON에 한성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출연해서 증언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방송 보여드리기 전에 첫 번째 놀란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검사 시절에 박근혜 정부 때에 벌어졌던 부정선거를 수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어제. 두 번째, 부정선거를 이렇게 막으라라고 하는 데모 현장에 저 지방에 쫓겨가 있던 윤석열 검사가 2번이나 찾아와서 자세하게 다 묻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부정이죠? 다 물어봤다는 겁니다. 어제 한성천 전 중앙선거위원회 노동조합위원장입니다. 한성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동조합위원장의 증언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본 영상은 VON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합니다. 왕노릇 하고 있어요. 와, 그러면 선관위 수사는 못하네요. 그럼 지금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못합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제가 답답해요. 제가 옛날 부정선거 투쟁 한참 앞쪽에 제가 구속되고 나서 나와 계속 또 투쟁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로서 특검에서 배치되가 아니고 부정선거 조사하다가 잘려나갔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윤석열 18대 박근혜 정부 때 예. 잘려나갔어. 저희가 처음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때 부정선거로 수사하다가 좌천됐다. 저도 처음 들습니다. 계속 갑니다. 있다가 그 지방에 있다가 집이 서울이 모양이더라고요. 예, 예. 그 광화문에서 제가 한창 그 피켓하고 해가지고 우리 단체 회원들하고 부정선거 투쟁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와요. 아, 근처에 왔어요? 우리 그 행사장에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예, 피켓을 싹 다 읽어봐요. 그 당시에는 예, 그 당시 검사였어요? 검사니까. 근데 이리 보다가 뚱뚱한 사람이 앉아 이리 보길래 아주 성실하게 봐요. 딱 보고 읽고 이러길래 옆에서 이리 보니까 윤석열 검사예요. 검사님 그래. 예. 내가 인사를 했대요. 아이고 윤 검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 저 좌천된 별볼 예, 백벌령 검사라고 볼 수 있죠. 연희동에 있는 집에 온 거예요. 예, 예. 예, 예. 아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디 고생 많으시죠? 그러니까 부정선거 이거 아십니까? 읽어보시면 아십니까? 이거 읽는다는데 근데 보고 고생 많다고 나도 검사님 지방도끼가 불편하지 않아서 고생 많지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당신도 이거 부정선거를 알았으니까 나도 알았으니까 이거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아유 맞습니다. 고생하세요. 한 번은 끝나는 게요. 두 번째 또 왔어요.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 아이고 어쩐 일이니까 이거 이거 강원 전화하면서 내가 들러가서 본다고 피켓을 다 읽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 읽었던 윤석열 그때가 정확하게 어느 때쯤입니까? 그때가 좌천되고 나서 2014년 2015년 넘었나? 좌천되고 나서 저 사진이 누구랑 찍은 사진이에요? 저 사람이 민주당 그 옛날 시의원 출신이에요. 예, 예. 옆에 있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 저런 차림으로 왔어요 그때. 아, 그래요? 아주 소박하시네요. 저기 날짜가 2016년이에요. 예, 맞네. 7월이에요. 예, 저 경이 맞아. 저 때만 저런 옷을 입고 왔어요 그때도. 그때 오셨다는 거예요? 예. 와. 와가지고 저분도 부정선거 투쟁한다고 내하고 이건 안 된다. 예, 예. 이거는 진보 보수를 떠나가 안 된다고 같이 합류한 사람이에요. 송태경 선생님. 예, 송태경 씨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인사하고 나서 내 사진을 그때 안 찍고 저 사람은 또 정치인이니까 저걸 잘 찍어보니까 예, 예. 저렇게 찍었어요. 아.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저랬더니 지금 부정선거를 윤석열 모른다 대통령이 하면은 모를 수가 없네요. 진짜 모른다 하면 조금 이 선거 부분에는 무능한 것이고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있죠. 알면서 모른다 하면 이게 진짜 아니고 자신도 상당히 위축돼 있는 상황이고 위축되어 있죠. 지금은 대통령이시죠. 지금 대통령에서 이게는 솔직한 말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일장이 여소야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사실은 부정선거 카드를 들고 조직화하면서 나오면은 우리나라 기억은 일사천리로 끝나봅니다. 지금 저희는 자,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2016년 7월입니다. 아까 사진이. 2016년 7월에 부정선거 막자라고 하는 그 데모대에 와서 유심히 보고 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됐나 물어보고 갔어요. 윤석열이.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 부정선거로 수사하다가 윤석열이 좌천됐다는 거 처음 들었습니다. 두 번째, 데모 현장에 와서 두 번이나 와서 자세하게 다 배우고 갔다 들었습니다. 그럼 뭐죠, 여러분? 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다시 제목을 보여드려야 돼요, 여러분. 도박꾼의 꿈은, 로망은 경찰관에 돈을 주고, 부패한 경찰관에 돈을 주고, 야,
우리가 도박할 때니까 옆에 좀 지켜주라. 그리고 차 안에서 아주 기분 좋게 도박하는 게 도박꾼들의 꿈, 로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도박꾼과 윤석열, 그 부패한 경찰관과 윤석열이 지금 뭐가 다르죠, 여러분?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서 돈을 받고 도박장을 지켜줬던 경찰관과 지금 침묵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바가 뭐가 있나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윤석열을 대통령이라고 인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부패한 경찰관이라고 인정해야 하나요? 이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부의원의 김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자유통일을 외치는 한 새로운 정당이 부정선거 침묵화에는 이유를 들었다. 그동안 부정선거에서 입 딱 닫고 있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큰 돈을 내는 사람, 자유통일을 외치는 그 새로운 당에 큰 돈을 내는 사람이 침묵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게 이른바 한국 우파의 수준이고 현실이다. 우파는 더 바닥으로 내려갈 듯하다. 시진핑 돈 받고 입 닥치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알았어요. 저 당이 왜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을 다물까? 그 대표가 유명한 공안검사라고 그러는데, 이제 은혜가 풀렸습니다. 돈 되는 사람이 부정선거 말하지 말라. 그래서 말을 안 한다. 그 당 간판 내리는 게 옳지 않겠어요? 그 당의 당원 여러분들은 벨도 없어요? 양심도 없어요? 그 당의 당원 여러분들은?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자유민주당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유민주당과 본질회복국민운동본부가 MOU를 맺었어요. 어떤 MOU는 공정선거 감시 관련 업무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양 단체는 공정한 선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으며, 본질회복운동본부는 투개표소 참관인당 모집 및 선관위 등록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라는 겁니다. 저는 본질회복운동본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처음 보는 단체고요. 아마 이 기사를 보면 본질회복운동본부에서 자유민주당을 찾아가서 우리가 자유민주당의 이 선거감시원을 참관인을 우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투개표를 감시를 하려면 한 5,000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선거가 이틀이에요. 오전 오후 이틀입니다. 본선거 있어요. 개표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전투표소를 다 감시해야 돼요. 이틀이에요. 사전투표소가 울릉도도 있고 다 있어요. 지금까지 선거 감시를 한다고 하는 그 기구들은 다 헛일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해요. 다 헛일했다. 왜 그러냐? 파이프가 전국 253개 파이프가 있고 사전투표소만 그러니까 결국 한 몇천 군데, 한 2천 군데의 사전투표소가 있을 겁니다. 2천 군데의 사전투표소에 어느 한 곳이라도 구멍이 뚫리면 물은 글로 새나가요. 그러니까 한 2천 군데 사전투표소에 다 4명씩의 감시원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오전 오후 이틀이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한 개 단체가 그걸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본부는 저에게 전화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질회복운동본부에서 다 전국에 울릉도 마라도까지 전부 다 커버한다? 불가능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단체는 해봤던 단체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나 해보려고 노력했던 단체가 있어요. 누가 했다? 이상로가 노력했고 그 단체는 클린선거 시민행동의 오건호 대표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방대 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린다. 명단을 넘겨서 같이 하자. 미리부터 다 부정선거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투표소 개표소에 들어가서 정당 참관인이 돼야 돼요. 그럼 미리 받아서 지금 6개월도 채 안 남았어요. 미리 받아서 어디로 가느냐? 다 배치를 해야 돼요. 섬에 가는 사람은 여비까지 줘야 돼요. 그걸 하려면 지금도 늦었어요. 뭉쳐야 돼.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돼요. 그 컨트롤 타워를 이상로가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오근호하고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뭉쳐주세요. 제가 본질회복운동본부가 자유민주당의 투표 참관인 모집하는 거 좋지만, 그렇게 해서 선관위에 그들을 등록하게 해준다. 이거 잘 모르는 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유민주당에서 몇 군데 선관위에 투표 참관인을 보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전 2,000개가 넘는 사전투표소에 다 보내야 한다. 한 군데에다 뚫리면 뚫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감시한다고 하는, 부정선거를 감시한다고 하는 단체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상로에게 모여주셨으면 좋겠다. 이상로 너 저 새끼 대단히 오케이, 욕은 내가 먹겠다. 뭐 나쁜 놈이다, 죽일 놈이다, 찢어 죽일 놈이다. 다 좋아요. 저 욕은 뭐 매일 바가지로 쳐먹고 있으니까. 이상로가 욕을 먹어서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욕 먹을게요. 본질회복운동본부의 이 대표 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못해요. 혼자 못합니다. 다 모여야 돼요. 다 모여서 적어도 제 생각에는 인재풀이 한 10,000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하려면. 자, 이렇게 해서 미리 당신은 어디 가고 당신은 어디 가고 당신은 어디 가고를 미리 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뭐냐면, 나는 사전선거 때 내 친구들하고 그 섬에 놀러 갈게요. 사전선거 때 친구들하고 나 놀러 갈 테니까 날 거기 배정해 주십시오. 땡큐. 이런 사람을 희망합니다. 나 이번에 울릉도 가볼게요. 나 뭐 흑산도 가볼게요. 친구들하고 조를 따서 갈게요. 놀러 갈게요. 이런 사람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가 시청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본질회복운동본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은 하세요. 그러나 명단은 저한테 넘겨주세요. 등록 우리가 해드릴게요. 제가 해드릴게요. 등록을 각자 하면 안 돼요. 해봐야 아무런 회자. 종로구에 수십 명이 몰려. 특히 강남구에 수십 명이 몰려. 개표하게 참관하겠다고. 근데 뻥 뚫려 있잖아. 호남 지역 뻥 뚫려 있고 섬 다 뻥 뚫려 있어. 하나만 하라니까. 하나만 하예요, 그거. 제 플랜은 전국에 있는 모든 투표소에 다 참관인을 보내서 실시간으로 그분이 본부로 리포트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사전선거 첫날 12시 현재 몇 명, 마감했더니 얼마,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딱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일단 중앙선거관리가 사전투표자의 수를 부풀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표를 이제 투표장에서 내가 투표를 했는데, 감시를 했는데, 내 숫자와 그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의 숫자가 달라. 즉각 그 자리에서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전에 그 투표관리관에게 경고를 주었답니다. 나
이걸로 개수기록 할 거야. 내 숫자와 당신 숫자가 다르면 난 즉각 당신을 고발할 거야. 당신 인적사항 지금 나한테 줘. 라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이번에 전국에 있는 모든 투표소에 다 보냈다. 개수기까지 해서 다 보냈다. 숫자가 틀리면 그건 부정선거다. 그리고 사전투표관, 숫자가 틀리는 사전투표관리관은 무조건 형사고발한다. 라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자유민주당의 고용주 대표님과 본질회복운동본부의 본부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선거 감시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의미 없다는 겁니다. 자유민주당에서 다 보낼 수 있어요? 흑산도, 마라도, 굴릉도 다 보낼 수 있어요? 뭉쳐야 돼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즉 컨트롤 타워를 제가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하면서 야 이거 도와주십시오. 이거 도와주십시오. 하자는 겁니다. 전 해봤어요. 시도했어요. 오근호하고 같이. 제가 그 명단 가지고 뭐 할 사람 절대 아니에요. 저 명단 관심이 없습니다. 나 부정선거 감시합니다. 뭐 한다. 내가 그러잖아 뒤에서. 저거 사기꾼이야. 저거 사기꾼이야. 내가 모이라고 그랬잖아. 안 모여. 그리고 부정선거 감시한대.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사기꾼이에요. 부정선거 감시한다고 떠드는 사람, 지도자의 대부분은 사기꾼이에요. 내가 모이라고 그랬잖아요, 미리. 안 모인대, 모일 수 없대. 명단이 중요하대. 사기꾼입니다, 그거. 자, 다음 갑니다. 좀 다른 뉴스입니다. 위신입니다. 이스라엘 36만 예비군이 분노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타냐후 아들이 예비군에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경제신문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36만 명의 예비군을 수집한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아들이 미국에 머물고 있어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24일 주요 외신들은 네타냐후 총리 32세 아들 아야르 네이타후가 지난 4월부터 줄곧 미국 마이애미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40세 이하 국민은 모두 예비군 징집 대상입니다. 지난 7일 하마스 공격 이후 해외 각지에는 이스라엘인들은 고국을 지키기 위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이르가 돌아오지 않자 이스라엘인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전선에서 복무 중인 병사는 영국 매체 더 타임즈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향과 조국을 지키기 위해 가족과 아이들, 직장을 떠났지만 네타냐후의 아들은 아직 이스라엘에 없다. 이는 국가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는 겁니다. 예. 우리의 전쟁이 나면 해외에 나갔던 유학생들이 얼마나 돌아올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다른 뉴스 하나 합니다. 매일경제신문의 일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1년에 126조를 쏟아부어요, 우리가 교육에. 근데 가성비는 최악이라는 겁니다. 자, 교육비는 급증하지만 투자 효과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교육비 효율성을 측정하는 한국의 교육 수익률, 이런 그 지표가 있네요. 한국의 교육 수익률이 최근 10년간 크게 하락했다. 도표가 나와 있죠. 점점점 교육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수익률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교수률이란 피교육자, 그러니까 교육생이죠. 피교육자의 연령, 소득, 교육기간을 회계 분석해 추정한 수익률이다. 자, 피교육자가 교육을 1년 더 받을 때 수령하는 임금 상승률을 말한다. 공교육부터 사교육, 대학교육까지 누적된 비효율성이 가성비 최악이다, 한국이. 자, 제가 여러분께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로 기자의 모든 지금까지 얘기한 무슨 국가 정책 같은 건 다 동의하지만 교육 정책은 동의하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제가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일선 현장에 고등학교 교실도 몇 번 가서 봤습니다. 깜짝 놀래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의 3분의 2가 자요. 여러분, 거짓말인 것 같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인터뷰를 해서 신문에 났어요. 수업을 받는 학생은 25%밖에 안 되고 50%는 자고 나머지 25%는 딴 공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냐면 공교육을 강화해야 된대요. 그럼 더욱더 학생과 교사가 따로 놀게 되는 게 공교육 강화입니다. 왜? 75% 3분의 2의 학생은 지금 고등학교에서 받고 있는 수업 시간에 받고 있는 공부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공교육을 강화해. 그러면 점점 더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돈을 자꾸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데 왜 자꾸 효과가 안 나? 그러면 돈을 제대로 투입했는지 아닌지를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돈을 자꾸 쏟아부는데 뭐가 잘못돼? 그러면 돈을 잘 쏟아부는지 안 쏟아부는지를 파악해야죠. 저는 공교육을 강화한다는데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공교육에 돈을 쏟아볼수록 학생과 교사는 따로 가게 돼 있어요. 왜? 필요 없는 교육을 자꾸 강화하는 거야. 저는 그래서 주장이 뭐냐면 중학교만 나오면 직업교육을 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자식을 길러봤고 여러분들도 자식을 길렀거나 길러봤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내 자식이 공부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솔직히 알아요. 그러면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에요. 중학교까지만 공부를 딱 시키고 고등학교 때 이런 직업교육을 시킬 건지 아닌지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우리는 대학을 가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좋은 방법, 솔루션이 있잖아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대학을 가게 하면 되잖아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간 학생과 대학으로 이렇게 날록한 학생을 가려면 돼요. 얘는 보니까 수학이나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고 예능 계통, 예를 들어서 무용이나 예술이나 요리나 무슨 컴퓨터 게임이나 뭐 체육이나 이런 거 오케이. 그러면 중학교 나오고 그냥 대학으로 그냥 가게 해요. 그 대학은 고등학교를 안 나온 학생은 대학을 6년제든 8년제든 운영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젊어에다 공부하기 싫은 거 그냥 그 고등학교 교실에 그냥 잠자고 있는 일어나 이런 얘기 할 거 없이 그냥 글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나 정작으로 필요한 것이 뭐 공대라든지 뭐 이런 거 정규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을 필요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가면 돼요. 그 결정을 누가 하냐? 대학이 하라는 겁니다. 대학이. 공교육을 강화하라는 건 헛소리 말고 대학에 완전히 자율권을 주면 제가 대학 총장이라면 우리 대학은 이런 과는 중학교만 나와도 돼. 이런 과는 고등학교를 반드시 나와야 돼. 이런 과는 유학까지 갔다 와야 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타이를 씹는 이상로 임마 대학은 신장한 학문을 공부하는 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반드시 나와야 돼. 대학이 신장한 학문을 공부하는 데라고요? 아닙니다. 대학은 직업을 정하기 위해서 직업교육을 받는 데가 대학입니다. 학문은 어디서 하느냐? 대학원에 가서 하면 됩니다. 아마 중학교만 졸업하고 그냥 대학으로 가게 만들어주면 우리나라 사교육 거의 없어집니다. 우리나라 교육 문제 해결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상로가 정신없는 거는 안 돼요. 야, 고등학교는 학문이야, 학문. 대학은 아닙니다. 좀 생각을 고쳐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보시라고요, 고등학교에. 3분의 2가 찬다니까 왜 자꾸 제 얘기를 안 들어주세요. 3분의 2가 차요, 고등학교 교실에. 왜 제 얘기 좀 믿어주세요, 여러분. 중학교만 나와서 그냥 대학교에 가면 만들면 돼요. 근데 그럼 중학교로 고쳐 직업학교 가면 되느냐? 뺨 맞아요. 종로에 가서 당신 애들은 대학 보내지 말고 직업학교 보내서 뺨 맞는다니까. 왜 그걸 직업학교를 보내게 그냥 대학을 보내게 하면 되지. 제가 전문대학에서 보직교수를 했어요. 전문대학의 학생들이 어떤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지 알아요? 4년제 대학을 가지 못했다는 컴플렉스를 갖고 있어요. 왜 아이들을 그렇게 컴플렉스에 살게 하고 그 부모들도 컴플렉스 속에 살게 하느냐고요. 그냥 대학을 보내주면 되는데요. 자, 좀 길었습니다. 교육 문제 나오면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무조건 자요, 여러분. 3분의 2가. 그것만 명심하세요. 필요 없는 공부예요. 고등학교 학생이 3분의 2가 잔다. 근데 그 교육 카르텔들은, 마피아들은 공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예산 더 달라고 얘기한다.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만 믿고 있으면 3년 뒤에 이재명이 대통령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다시 출마할지도 몰라요. 이대로 되면 안 됩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에 출마하실 분을 모십니다. 부정선거도 막아야 되고 훌륭하신 분들이 대거 국회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당사를 마련했습니다. 11월 1일 날 여의도 보훈회관에 마련했습니다. 오픈을 합니다. 돈도 없고요. 그렇지만 억지로 당사를 마련했습니다. 당무를 좀 봐주실 분들을 좀 염치 없지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어제 몇 분이 전화를 주셨고요. 한 분은 자기가 창원에 사시는데 서울은 몰라보지만 자기가 컴퓨터니 뭐 이런 거 아주 잘 다룬다. 원격으로 자기가 도와주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자원해 주시겠다는 분을 제가 만나 뵙고 가능하면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뻔뻔하게 말씀드립니다. 원래 이상로 뻔뻔하잖아요. 기자 믿으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자. 이상로가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자그마한 금조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게 직업이에요. 저는 이게 직업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보내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서 저를 후원해 주실 분이 있으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댓글이 들어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하늘이 내린 역적 관상이다. 이미 역적질 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저는 솔직히 얘기했어요. 내란죄를 범했다고. 저는 말을 한 번도 변경한 일이 없습니다. 윤석열은 부패하다. 제가 얘기했어요. 부패했다고. 부패한 증거 또 하나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아마 검사 때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놓고 특활비 썼다고 막 난리쳤죠. 그래서 또 기소했죠. 그러면서 뭐 한 줄 알아요? 윤석열과 한동훈 이 검사들이 자기들은 법인카드 가지고 갈비 먹고 다 맥주 마시고 다 했어요. 위선이고 부패했다는 겁니다. 나는 취임 6개월 후에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고 10월 10일에 강서 보궐선거로 인해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지지율이 왜 떨어진다? 바로 할 일을 안 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짓 하는 것 같아. 이뇨한 씨가 들어와서 혁신위원장은 모든 걸 다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뇨한 씨가 들어와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해야 한지 이뇨한 씨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엄청나게 많은 들어왔죠. 여기 중요한 댓글이 있어요. 이상로 되기 전에 오근호 씨, 부방대와 민경욱 대표, 박주현 대표를 계속 비난하는데, 오근호 씨가 부방대와 민경욱, 박주현 씨를 계속 비방하는데, 그 명단을 그런 선거 시명으로 넘길 수 있을까요? 우선 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뭐라 그럴까, 방법론의 차이가 있는 분이 있어요. 오근호 씨는 매우 투명하고 강직해요. 근데 그 나머지 분들도 투명하지 않다든가 강직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방법론의 차이다. 미경 씨 같은 부분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변호사들은 또 생각하는 바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오근호 씨가 아주 올바르게 가고 있고, 다른 분들은 조금 정치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도 있어요. 민경 씨는 정치인이니까. 그 나머지 분들은 또 나름대로 또 그런 부분이 제 눈에도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다 양쪽을 다 포용해야 된다. 오근호 씨도 포용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남은 다른 사람도 포용하다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감시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부방대의 무슨 대표나 이런 분들은 빠졌으면 좋겠다. 진짜 부방대에 부방대에 소속되어 있는 대원들은 저와 함께 일해줬으면 좋겠다. 왜? 컨트롤 타워를 제가 맡겠다고 얘기했어요. 이 시점에서 컨트롤 타워를 황교안 대표가 하겠다. 안 모일 거예요. 민경욱이가 하겠다. 안 모일 겁니다. 박주현이가 하겠다. 안 모일 거예요. 그러나 이상로가 하겠다 하면 모일 겁니다. 누가 하고 일하겠다? 내가 오근호하고 일하겠다 하면 모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욕은 이상로에게 하세요. 욕은 이상로, 저는 욕을 하도 많이 처먹고 사니까 상관할 거 없습니다. 제게 컨트롤 타워를 맡겨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방해가 예상되는 몇 사람이 있어요. 각 선거감시단체의 우두머리들이 몇 사람 방해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선거감시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그 우두머리를 따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컨트롤 타워를 누가 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방송 중인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중요하고요. 요건 제가 다 먹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헌법재판소가 QR코드가 위헌인지 아닌지 판정을 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별로 기대 안 해요. 그것들 별로 기대 안 합니다. 그것들. 비극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그것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불행한 현실이 저 자신이 싫습니다. 예,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2시까지 기다려보도록 하자고요. 감사합니다.